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보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보안 업체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 보안 일을 하시면서 실제로 겪었던 미스테리한 일들이 이분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스테리한 일들이 어떤 일일진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보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또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또 긴장도 되시겠지만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때론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쵸, 예. 자,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라봐 줬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긴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보안을 하시면서 겪었던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렛츠 가! Get it. 렛츠 기릿! 먼저 이 글은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 처음에 보안 일을 시작했을 때 겪었던 일들이라서요. 네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정도, 2005년도 7월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뭐라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안 일을 하게 됐어요. 네네. 보안 일을 했는데 일단 자리는 일단은 아산이라는 동네였고 충남 저는 대전에 아산. 사는데 네, 대전에 사는데 아산까지 이동을 해서 딱 첫날 근무하는 딱 첫날에 땄는데 공장이 너무 산 꼭대기에 있거니와 주변에 좀 뭔가 좀 딱 사람 딱 보면 좀 깨름직한 동네가 있어요. 있지. 예. 네, 그런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오래 일할 거 아니니까 잠깐 일할 거니까 생각하고 일을 시작을 했죠. 네네. 회사는 아산에 있는 H제지인데 H제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네. 네, 그때 당시에 저가 퇴사하기 직전에 큰 화재가 나서 오. 지금은 D 기업으로 바뀌었는데 네네. 아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업체가 어딘지는. 네. 예, 그 화재로 발생했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겪었던 일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요. 예. 일단은 얘기를 먼저 구겨져 들어가다 보면은 제가 출근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였는데, 네네.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하는 중에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꽝 하는 소리가. 예. 제가 군대를 포병으로 갔다 와서 그 포 쏘는 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고 직접 쏘기도 해봤지만은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였어요. 그래서 오, 예. 공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날 일이 뭐가 있지? 해서 그냥 옷도 그냥 대충 갈아입고 나왔는데 밖에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어수선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뭔가 일이 나긴 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넋이 났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까 한쪽에서는 뭐가 타는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열기가 저한테 느껴지기 시작했고 반대쪽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나서 딱 돌려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 큰 공장에 불이 난 거죠, 불이. 화재가. 그냥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재가 나는 경우, 네네. 그런 건 뉴스에서 보면 아 진짜 불이 났구나 하는데 그걸 제가 접하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거 있죠. 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불을 보고 나서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들어갔어요. 현장에 소화기 하나 딱 네네. 들고. 근데 딱 들고 가는데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라고 솔직히 그때는 연기도 심했고 그리고
불도 워낙에 크게 났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럼요. 위험하죠. 예. 근데 이제 직업이 보안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불났다고 해서 저도 같이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네. 사람들을 대피를 시키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현장 근처로 가게 됐어요. 예. 그때는 뜨겁다는 생각도 못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화재가 났던데 근처까지 갔었는데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람 형체가 그래서 그 사람 형체를 제가 뭘 하던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대피를 시켜야겠는데 네. 이상하게 느낌이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네네. 확률적으로 이렇게 뜨거운데 연기 속으로 사람 형체가 보이는데 그 사람 형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너무 그 상황에는 그 생각과 너무 뜨겁고 덥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 나는 거의 공황 상태. 예. 그러다가 이제 저도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딱 쳤는데 뭔가 턱하고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가까이 붙어서 공장 근처에 있는 다른 구조물이랑 이렇게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로 싹 돌아보니까는 저희는 보안업이고 네. 그 사람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희가 인사를 하면은 항상 웃으면서 인사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사람들이 보안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딱히 이렇게 좋은 인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은 그냥 개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잘 받아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 그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지금 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어서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분명 내 뒤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있다는 것도 웃기고 내가 이 사람 못 보고 지나친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빨리 뒤로 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아직도 지금도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이 힘을 주면 밀려나는데 밀려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뭐지? 진짜 내가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술 먹고 나서 취하면은 전봇대랑 싸우고 나서 전봇대랑 씨름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랑 씨름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봇대랑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느껴지면서 내가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네네. 벽을 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밀었어요. 밀고 밀다가 어떻게 그냥 뒤로 밀렸나 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네네. 밀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안전하고서 바래다 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봤던 사람 형체 네. 사람 형체가 먼지를 파악하고 해서 다 현장에 들어갔죠. 그때도 주변에 이제 소방차라든지 그런 차들이 이제 출동하기 시작했고 네네. 그때 불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마어마하게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주변에 이제 아산, 천안, 당진, 주변에 있는 소방서는 모든 차들 다 들어왔었으니까요. 와, 예.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소방차도 많았고, 구급차도 그것도 많았고, 경찰도 많았고, 불은 나고, 연기는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한 번 겹치니까는 멍해지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을 패닉이 정도로. 오지.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멀쩡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지금 생각 좀 말이 안 되는데, 네네. 멍해 있는 상태였는데, 모르겠어요. 딱, 멍해 있다가, 아까 그 사람 형체, 그 사람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그 사람을 찾아야 될 생각으로 앞으로 가다가, 네. 누군가 제 어깨에 딱 잡고,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나가! 하는 소리. 나가? 예, 그냥, 예. 나가! 하면서 제 뒤로 끌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하면서 딱 뒤로 끌려지면서 딱 정신을 놓은 거예요. 예. 분명 저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고 있다가 뒤에서 제 뒷목을 잡으면서 나가라고 외치는 거기까지 예.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후 딱 정신이 끊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이후의 상황을 제가 알게 된 거는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퇴원을 했을 때 네.
그때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이랑 그리고 이제 주변에 계신 다른 직원분들이 제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예, 예. 일단 화재는 분진 폭발이었어요. 오, 회사가 이제 그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서 그 뭐 연료를 얻는 그런 회사였는데, 네네. 물론 회사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 나무 뭐 재가루 분진이 많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그 옷과 옷 사이에 그 분진으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예. 분진 폭발이 상당히 화력이 커요. 그래서 오, 터졌는데 너무 심하게 터지다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 있는 뭐 나무까지 다 뒤집어 사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불이 크게 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네. 다른 보안 직원들은 다 움직이면서 구조 활동을 했었는데, 네네. 저는 사람들 대피시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그냥 멍하니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대요. 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제가 화재 현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냥? 그냥 걸어가고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상하니까 저를 제지하겠다 생각은 했지만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워낙에 큰 화재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저 하나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진 제 모습이 너무 걱정이 돼서 소방관한테 얘기를 해서 저기 사람이 들어갔다. 네. 지금. 그래서 소방관이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데 어떤 미친놈이 소방관도 아닌데 저기 사람이 들어가냐. 죽으러 일단 들어간 그- 거야. 오, 그런 증언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절 찾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예. 소방관들이 들어왔는데 연기를 딱 거치자마자 화재 발생하는데 바로 앞에 네. 제가 쓰러져 있던 거죠.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방관들은 저를 구조를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때 당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뒤로 뒷걸음질 했을 때 내 뒷걸음질에 탁 막힌 사람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제가 인사드리면은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는 아저씨였거든요. 예.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퇴원할 때 되니까, 이 아저씨도 그러면 다쳤으니까 병원에 왔겠지? 근데 퇴원하고 복직하고 나서 선배한테 물어보면은 네네네. 아무도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입사하고 나서 그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2달여 동안 항상 저 근무할 때 야간이든 주간이든 출근하는 그 아저씨를 봤고, 그 아저씨 여기 다니는 사람인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렇게 생긴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내 그 화재 그 기억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빨리 없애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좀 빼려고 하는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나 정말 걱정돼서 그러니까는 정말 장난 아니고 얘기 좀 해달라 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네. 자기가 여기서 10년 넘게 있었지만은 그렇게 생긴 사람도 없고, 너 나랑 같이 근무 쓸 때 한쪽을 바라보면서 휘죽휘죽 웃는 거는 보긴 했지만은 예. 그런 사람은 못 봤다고. 예. 패닉이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 그럼 내가 그동안 귀신을 봤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아니, 보통 귀신은 밤에 나타나 생각하는데 낮인데? 아침에? 해 예. 쨍쨍할 때? 아니, 그리고 나 지금 23살, 그때 당시에 23살 군대 막 전역했는데 23살에는 혈기도 왕성하고 귀신을 보더라도 씹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좀 기가 셌던 그런 상태인데 내가 네. 귀신을 봤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혼자 계속 간직을 해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처음 여기다 말하는 건데, 와, 예. 이걸 어디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친놈 바라듯이 보르보시 볼까봐 네. 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너 왜 그날 불안으로 들어갔어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 구조하러 들어간 거다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지. 네.
내가 본 무언가를 따라갔다는 생각은 아무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돌비님 방송을 보면서 옛날 기억 속에 있던 그런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풀어내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어요. 근데 몇 가지 너- 와,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 기묘하다, 이거,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는 오, 제가 이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네네.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긴 했지만은 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방 안에 모든 불을 다 켜놓고 네. 제가 키도 있고 등치도 있지만 사람들이 저 귀신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우습게 봐요. 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 예. 저는 이제까지 술을 한 번도 취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취하게 먹으면은 흔히 필름을 논다고 하죠. 필름 끊긴다고 하죠. 네네. 제 주변 친구들은 진짜 친한 친구들은 제가 필름 끊겼던 모습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끊기면 제가 뭔가를 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웬만하면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네네. 몸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뭐가 좀 오늘은 좀 뒷목이 많이 땡긴다 싶은 그런 날에는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오. 가끔가다가. 귀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전 이걸 귀신이라고 지칭을 안 해요. 귀신을 그럼요? 지칭을 하면은 제가 무슨 무당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고 또 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보르님. 혹시라도 이제 그 존재들이 저를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왜 아하. 아는 척을 하면 해코지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애써 무시하고 지내왔던 거죠 그동안.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른 일로 너무 시꺼발 거를 경험을 했고 예.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기에 제보를 한 겁니다. 아, 너무 잘해주셨고,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들은 거를 한번 재정리를 해보자면, 야간 이제 그 보안 근무를 쓰시다가 화재가 났고, 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은 분명히 사람들을 이렇게 대피하라고 해드린 건데, 결국에는 남들이 봤을 때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화재 현장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나가 하면서 누가 이제 잡아당겨서 들어가지를 못했고, 네. 근데 본인은 매일매일 인사했던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본인만 알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 근데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아저씨가 아마 저를 뒤로 끌면서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저 지금 소름 돋아요 지금. 진짜. 이게 15년 전 기억 때문에 이렇게 어. 소름이 돋을지는 몰랐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또 생방송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마 그때 당시 생각이 더 또렷이 나실 거고, 지금 듣는 분들도 너무 기묘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귀신을 본다, 아니면 귀신 같은 것들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보신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두 번씩 보신 건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네. 주변의 사람들이 저라는 거를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미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예, 아, 예. 별명이 가위라고. 가위. 가위. 가위에 눌린다고 하잖아요. 예. 저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고3 때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네네. 쉬는 시간 10분 동안이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의자에 딱 앉았는데 네. 가위에 걸린 거예요. 학교에서 그 10분 자는데? 사이에. 오. 네, 10분 사이에 앉아있는데. 네네. 그냥 귀 속은 들려요. 가위 눌린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정신은 말짱해요. 네네.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안 움직이고 뭐가 사람들 옆에서 얘기하는 게 들려요. 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반장이 차례 경례하면서도 들리고 다 들리는데 몸은 안 움직이니까. 근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 방송에다가 이름 부르지 않고 가위라고 부르는 거. 가위라고. 너 이제부터 별명이 가위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거를 방송으로 얘기하니까는 정교생이 방송 다 듣잖아요. 네네.
그냥 1, 2학년 애들은 과외가 누구야, 과외가 누구여서 항상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그러는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과외가 저를 지칭하는 걸 알죠.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물론 기독교 학교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뭐 종교를 가진 학교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불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사장이 스님이에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교과목 중에서 불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잖아요. 대학교도 기독교 학교 있지만은 뭐 이수 과목으로 교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업은 있지만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거 똑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이사장님이 사업가가 아니라 스님이었다는 것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서 겪었던 그런 좀 이상한 일도 좀 많이 알고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저라는 걸 알 것 같아서 얘기 못 하겠지만은, 네네네. 예, 정말 기묘한 일을 많이 겪었죠. 일단은 오늘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보안에서 이제 근무를 하실 때 화재 현장이랑 그렇죠. 겹쳐서 같이 겪으신 거기도 하지만 보안 일을 하시면서는 따로 이렇게 겪으신 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화재 현장 말고? 최근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한 어떤 일을 겪으면서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해냈던 것처럼 한 3개월 전쯤에 겪었던 일이 하나 있긴 하죠. 제가 현재 있는 사업장은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네네. 그냥 가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부탄가스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소화기에 들어가는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네. 가스 업체의 특성상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장이 있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사업장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사업장이라서 주간에도 보안 직원 1명, 야간에도 보안 직원 1명만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야간에 순찰 돌 때도 혼자 돌아야 되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어야 되고 그런 사업장이다 보니까 네네. 알게 모르게 저 아니고도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기묘한 일을 겪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가스 업체다 보니까 생산 인력보다도 그 가스를 배달하는 탱크로리 차량이 주로 많아요. 네네. 그리고 그 차량들은 대부분 밤 10시나 11시 사이에 들어와서 아무리 늦어도 새벽 10시, 그러니까 00시죠. 새벽이니까 새벽 00시 전에 나갑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달에 한 번씩 늦게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한 대가 들어오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대가 늦게 들어와서 그 닫았던 자바라를 걷고 그 기사 들어가는 거 보고 카메라 영상에도 찍힌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저는 출입구에서. 예. 근데 보통 길면 한 30분? 짧으면 10분 내로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상하죠. 분명 카메라에도 들어가는 차가 찍혔고 나도 봤는데 네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마감을 쳐야 되는데 왜 안 나오나 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후레쉬 켜고 그냥 주차장으로 갔어요. 네. 차 시동 걸리는 거 보이더라고요. 왜 차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차 시동 켜놓은 채로 안에서 불 켜고 있으면 그 사람 보이잖아요. 그 차 안의 모습은. 그렇죠. 근데 멀리서부터 걸어가면서 봤는데 그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거 처음엔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막 표정도 막 일그러지면서 근데 그래서 좀 무슨 노래를 부르길래 저런가 했는데 가까이 다가갔죠. 예. 다가가서 앞 좌석문을 열었어요. 뭐야, 예. 열었는데 정말 기묘한 게 문을 열기 직전에만 해도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사람인데 예. 문을 여니까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거예요. 봤죠? 오? 봤죠?
저 그래서 보긴 뭘 봐. 난 지금 당신 보고 왔는데 뭘 봤냐고. 예.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 약간 좀 이상해지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 개소리지? 이 말이 맞나 본데.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가 주차시켜놓은 곳 맞은편에 그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예. 그냥 기사들이 그 차를 끌고 나기 직전에 급한 용무가 있으면은 거기서 보라고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네네. 그 간이 화장실에서 이 기사가 뭘 본 거죠. 예. 솔직히 무섭거든요.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사가 뭘 봤다고 하니까 네네. 솔직히 무섭긴 한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치. 그래서 예. 후라시키고 갔는데 그 기사가 뭔가를 봤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나서 뒤 돌아가지고 화장실을 뒤로 돌아서 기사 쪽을 바라보니까는 기사가 웃고 있더라고요. 예? 차 안에서 소름 끼쳐. 오. 아, 차 안에서 절 바라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저 사람 날 보면서 왜 웃지? 그래서 저도 화장실 쪽으로 다시 돌려봤는데 네. 저도 봤어요. 뭔가 좀 동그란 솜털뭉치라고 해야 되나? 솜털 그 뭉치? 동그란 좀 솜털처럼 생긴 공처럼 생긴 뭉치가 있는데 예. 그게 화장실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화장실 입구에 다니는 센서가 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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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정면에 있던 기사가 그걸 보고 자기도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건데 제가 딱 도착한 게 불이 안 켜진 거죠. 예. 그리고 기사 생각에는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봤냐라고 물어봤던 거고. 예.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건 좀 직업 윤리에 좀 위반하긴 하는데 솔직히 무서워서 도망쳤거든요. 아, 예. 그냥 딱 뒤 돌아서면서 뭔가 있다는 걸 딱 보고 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도망갔어요. 보안실로. 예, 예. 그 기사가 어떻게 될지 생각 못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하고 나서 보안실 딱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책상 바로 밑에 들어왔어요. 그냥. 예. 그냥 숨은 거죠 한마디로 예. 제가.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기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아까 들어가는 것도 봤고 예. 그리고 내가 왜 안 나오냐 가서 그 사람이 얘기도 했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카메라를 돌려봤는데 예. 안 찍혔어요. 이 사람이 들어온 게 차에 안 찍혔다니까요. 소름 돋아. CCTV 영상에 안 찍혔어. 그러니까 나는 분명 이 사람이 들어온 걸 봤고 예. CCTV 영상에도 들어온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에는 안 찍혔어요. 예, 예. 아니 난 분명 봤는데 왜 나중에 그건 안 찍혔지? 그래서 그 부분만 삭제됐나 싶어서 다시 돌려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요. 예. 그냥 딱 하나 찍혔어. 내가 나가서 자바라 문을 열고 그리고 다시 보안실로 들어오는 걸 찍혔어. 아니, 보리님, 어떡해. 그리고 아. 보안실에 있다가 주차장으로 후라시키고 가는 게 찍힌 거야 그것도. 예. 소름 돋아. 근데 그러다가 주차장으로 갔다가 주차장에서 멍하니 있다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예. 일단은 제 모습이 찍힌 거는 제가 주차장에 있다가 이제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도 찍혔고 화장실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것도 찍혔는데 네. 제가 본 게 안 찍힌 거예요. 네네. 기사가 들어온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게 귀신인 거잖아요. 안 찍혔다면. 그쵸?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 그걸 근데- 인정을 해버리면은 전 일을 못하니까요. 아니, 잠깐만. 근데 귀신이라고 해도 자동차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게 진짜 제가 너무 기묘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제보 하지 말고 그냥 나만 알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너무 무섭긴 한데 근데 이것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또 누군가는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나사랑이 처음부터 털어버리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어. 들어서 결국에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편익이에요, 보리님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제 채널에 이제 비슷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뭐 하위들님도 계시고 계란과자님도 계시고 뭐 이게 막 이게 귀신을 보시지만 이게 좀 홀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나 혼자 그런다, 막 나 혼자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고 남들한테 얘기도 못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제가 그전 영상도 봤고 몇몇 영상도 봤지만은 네네. 보안직, 경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네. 그 건물을 지켜야 될 사람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런 맞아. 일을 겪을 일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편견이 생겨요. 아, 저 직업은 무서운 직업이구나. 예. 그래서 솔직히 이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안직에 대해서 겁을 먹어서 신입사원들이 지원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하고 했겠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겪었던 일이니까 예.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어쨌든 보리님, 이거는 어쨌든 네.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신입분들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 보리님께서 좀 더 저는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인정을 안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가끔씩 그렇게 홀려서 불러낼 때도 그냥 아니야 하고 무시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보리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소름 끼쳤고 진짜 이야기 자체가 너무 기묘해가지고 뭔가 결론은 안 났지만 그 귀신이 누군지 뭐 밝혀지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묘하고 미스테리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좀 확 무서움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이 상상력을 지금은 자아내셨어. 네, 예. 지금은 제가 내일 당장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을 뿐이네요. 아이고, 아무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다른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보리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이분 얘기는 막 귀신이 엄청나게 무섭게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행동, 상황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그 기사분도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느낌이어서 문을 열었더니 봤죠. 이러고 저쪽 가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차 안에서 웃고 있었다는 게 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 남들이 봤을 때는 혼자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남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믿어주지 않는 게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양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그 예식장에서 정말 많은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양희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 시작 전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저희 강아지가 지난주에 미용을 해서 제 시참날에 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얌전했는데, 오늘은 좀 활기를 찾아서 짖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실제로 보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귀신들을. 네네네.
어떤 그거를 이야기일지? 제가 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도 알바를 했었는데 이게 예식 도우미거든요, 예도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봤던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기릿. 제가 지금 30대 들어왔으니까 20대 초중반 때 하던 아르바이트였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예도를 하면 11시가 예식 첫 타임이면 보통 한 9시까지는 도착을 해서 유니폼 갈아입고 이제 축의금 봉투를 이제 축의금 하는데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홀 앞에 사진 같은 거 있죠. 신랑 신부 사진. 그런 것들을 이제 장식을 해요. 큰 액자는 이젤에 놓고 작은 거는 테이블에 놓고 또 이제 예식 마치면 그 사진 또 포장해가지고 줘야 되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액자 하나가 톡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제가 좀 경사를 가파르게 세웠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세웠어요 다시. 근데 또 예. 톡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뭐지 하고 또 세웠죠 그냥. 근데 이번에는 3개가 연속으로 픽픽픽 넘어가는 거예요. 액자가 픽픽픽 넘어가니까 제가 쎄한 기분에 고개를 딱 들었더니 이 여자가 저희 아일랜드 식탁이나 서서 앉아있는 식탁에 팔을 괴게 되면 상체가 수그러지잖아요. 예. 반씩. 네. 근데 왼손으로는 턱을 괴고 오른손으로는 액자를 픽픽픽 손가락으로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는 특기가 있죠. 모르는 척. 못 본 척.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러고 그냥 그 다음엔 얘가 계속 그 장난을 쳤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예. 걸 또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이제 뭐 다른 거 세팅하고 김밥 한 줄 먹고 이제 손님들 오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제 그날 저녁이 마지막 예식이 교회 예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또 하루가 가고 저녁 예식인데 교회 예식을 하면 좀 길어져요.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하고 이러는데 요때 이제 예배 타이밍에 이제 보통 종교가 아니신 분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뭐 그냥 두리번거리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여자가 고개를 싹 들어요. 기도를 하다가 여잔 것 같아요. 뒤통수를 예.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는데 우리가 뒤를 보면 그냥 약간 목에 주름도 생기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오, 예. 상체도 살짝 같이 돌고. 그게 아니라 상체는 기도를 하고 있고 얼굴만 180도 돌아가요. 그러고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얘가. 예.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이날은 진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찰나에 고민했어요. 모른 척 할까? 이러고 있는데 얘가 다시 고개를 정면으로 돌리더라고요. 근데 이 고개가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날 봤으면 다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돌아요. 360도? 360도 돌아서 네, 그렇게 정면을 본 거예요. 그때 얘는 진짜 사람 아니구나. 이걸 느꼈죠, 제가. 이미 봤지만 그냥 고개 돌렸어요. 제 할 일 해버렸어요. 계속 네. 봐봤자일 것 같아서 엮이니까. 그래서 이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예식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 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홀 청소를 하는데 이제 보통 그 식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그 버진 로드라고 신부님들 걸어가시는 길 있죠. 그거 이제 닦는 분 1명 있고 청소기 2명, 의자 정리 1명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제가 그날은 로드를 닦는 담당이었는데 닦다가 보니까 계속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한 중간쯤 닦았는데. 근데 이 물이 우리가 아는 그런 물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닦았는데 또 물 떨어지고 피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피였으면 저 정말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위를 딱 쳐다보니까 샹들리에 그 예식장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예. 그 위에 샹들리에가 바로 천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전선이 한 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샹들리에가 시작됐는데 천장이랑 샹들리에 상부 사이 거기서 애가 엎드려서 침을 계속 칙칙 뱉고 있는 거예요. 와. 그거를 딱 봤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데 있으면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예. 헷갈리잖아요. 이런 거는 움찔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얘가 뱉는 이 침도 나만 보이는 걸 보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겠구나 싶어서 그냥 그것도 한 번만 쓱 닦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그날. 그렇게 나와서 요게 아마 그날 제가 봤던 그 하루에 봤던 그날 예식은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그런 거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날은 청소를 마쳤던 것 같아요. 와. 마치고 어. 다른 날에 이제 또 똑같이 사진을 데코하려고 가지고 오는데 중간중간에 앉아서 쉬실 수 있는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 의자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식 오면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의 분이었어요. 그냥 말쑥한 느낌? 그리고 뭐 옆에 다른 홀도 있으니까 꽤 번잡한 편이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눈에 꽂히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예. 혼자 되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런가 이랬는데 이제 사진을 진열해두고 일을 보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그 신부 측에 와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제가 데코해놓은 거를 작품 감상하듯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보시길래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식장에 하객들 왔다 갔다 하고, 양가 부모님, 신랑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도 그냥 신랑 한번 봤다가 사진 한번 봤다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사람 같았으니까 그날은 제가 그냥 눈으로 쫓았던 것 같아요, 계속. 특별히 나빠 보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식장이 시작하고 이제 이날이 이 예식이 주례 없는 예식 그런 거였거든요. 네. 네, 그거였는데 이 주례 없는 예식을 하다 보면 영상 같은 거 신부님이 되게 많이 트세요. 그걸 제가 또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남자가 나와서 이제 오빠라고 그 신부님 오빠라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또 동생 시집 보낸다고 그러고 있었구나 했는데 이분이 한 달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설명을 하길. 예. 네, 그냥 이제 축하하는 자리에 이런 말 올리기는 좀 고민스러웠지만 누가 이제 뭐 운명하셨다 이런 거. 근데 이 신랑이 이 오빠의 친구고 신부가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날. 와. 그래서 오빠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결혼을 하는. 좀 이건 슬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온 거네.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이제 되게 오래된 10년지기 막 그런 친구였고 하나뿐인 여동생이고 뭐 이렇게 사회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듣고 남자를 찾았어요. 식장에서. 있어요. 같이 영상 보고 있어요, 웃으면서. 예. 그러고 그분은 마지막에 사진까지 같이 있다 가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마지막에 가족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네. 영화나 드라마 같으면 제가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진짜 그치. 남의 예식에 뭐 뿌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날은 무섭다기보다는 좀 찡했어요, 괜히 좀 마음이. 그냥 그랬던 거였어요, 요날 야, 때 예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네요. 저는 이런 거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 예. 이게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뒤에는 정말 사람들한테 업혀오는 왔다 갔다 들락날락 많이 하는 잠깐 보이는 귀신들도 있지만 이런 영가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님들도 가끔 있으시고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차라리 이런 게 더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김양혜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렇게 덤덤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전 이거를 지난 시참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영안이라고?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늘 헛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러라도. 그치. 예.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봤다고 하면 봤을 수도 있구나 싶은 게 아마 저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런 거 되게 좀 쳐내려고
해서 흔한 용어로 쳐낸다고 하죠. 그러셨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랬는데 딱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해봐야 소리였어요. 한두 번 본 거 외에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20살에서 현재까지거든요. 딱 집 떠나와서 엄마 아빠 곁 떨어져 나와서 지금까지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보는 것도 맞는 것도 같다. 그러니까 어쩌면 현실 부정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단계 중 하나고, 어쨌든 귀신을 본다는 거를 누가 믿어줄 거며, 어떻게 보면 자랑도 아닐 테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허무맹랑하다고 해야 되나? 괜히 말했을 때. 그래서 저는 시참하면서 처음 얘기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참. 가위 눌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식장에서 또 다른 귀신들은 어떤 종류의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나요? 하나는 지금 이제 드릴 얘기는 제가 예식 한 1년 반, 2년 하면서 제일 무섭다고 느낌 받았던 거예요. 이건. 네. 이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화촉점화라고 어머님들 그거 하시잖아요. 불 붙이는 거. 어머님들 입장하셔가지고 양가 어머님 불 붙이면 이제 신랑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절에서 그 촛불 붙이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캔들 같은 거를 안에 놔두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은 이제 단상 밑에서 캔들을 꺼내서 올리고 토치 같은 거 있죠. 불 붙이는 거. 그것도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뒀어요. 예. 그리고 그날은 제가 이제 어머님들 이걸 좀 안내하는 날이어서 동선도 설명드리고, 이제 어머님도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가셔서 제가 치마에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식이 시작되고 제가 어머님들 입장하시고 모시고 화촉점화 순서 합니다 해서 토치 드리고 전 뒤로 가서 이제 촛불이 붙으면 박수 유도를 해야 돼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신부 쪽이 화촉점화가 안 되나 봐요. 시선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딱 봤는데 어떤 여자가 그 여자 드레스 입고 있어요. 예. 전 예식장에서 드레스 입은 애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만약에 걔가 입었다면 뭐 신부들이 입고 있으니까 따라할 수도 있는 거죠. 저런 옷 입고 예뻐 보이니까 여자들이라면. 근데 이 여자가 신부님 그 엄마가 붙이면 계속 불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와. 그래서 와 저거 어떡하지? 저는 이미 근데 신랑 쪽 어머님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쪽 가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그게 붙기는 붙었어요. 붙기는 붙고 이제 신랑 입장을 하는데, 여기서 너무 놀랬던 게 아까 그 여자가 신랑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 소름 돋아. 유경 신부네?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와.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신부 쪽에 부모님 뭐 안 계시고 아버님이 만약에 좀 달리하셨거나 이러시면 동시 입장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분명. 그래서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근데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똑같은 여자라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같이 들어오는데 남자들은 되게 당당하게 걸어오잖아요. 보통 신랑 입장하면. 속도가 똑같이 오는 거. 원래 신부 데리고 들어오면 치맛자락 때문에 그렇게 빨리 못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그거를 따라서 다 들어오더라고, 이 여자가.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이제 그날 앞쪽에서 계속 예도를 했기 때문에 계속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축가 부를 때 신부님 자리도 잡아드려야 되고 신랑님 뭐 이것도 해드려야 되고 어머님 치맛자락 하고 있는데, 저 축가 부를 때 신부님 자리 잡다가 그 여자 치맛자락 정리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보고 치마 하얗게 보이니까 드레스가. 근데 뭐 줄에 보고 축가하는 동안 이제 신부님 서 있고 신랑 서 있으면 신부 안 서 있는 쪽 있죠, 한쪽. 예. 거기에 그 여자 계속 서 있어요. 식이 끝날 때까지.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신랑은 양쪽의 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신부 2명이랑 신랑 하나랑 예. 결혼하는 딱 그건데, 언제 끝나나 하다가 끝은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 시기니까. 그래서 정리하려고 보는데 여자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안 보이나 보다 하고 있는데
퇴장을 하잖아요. 신랑 신부 손잡고. 근데 조 앞에서 이제 키스씬 곡을 찍고 있는데 그 여자가 신랑 등에 엎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수백 개 이제 뭐 결혼식을 보면서 저 집 잘 사나라고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그 집이에요. 제가 많은 결혼식을 봤지만 와, 소름 돋아. 그러면 지금 김양희님께서 느끼시기에는 네. 전 뭔가 연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같아요? 아, 뭐지? 그냥 있는 장난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뭔가 있는 거죠, 이거. 그분들의 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장난이라고 해도 뭔가 단단히 저기 감겼으면 감겼지 그냥 예식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나쁘게 생각하면 뭐 나쁘게 헤어진 연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까지는 제가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함부로 판단하기가. 그렇죠. 뭐 예. 그 집에도 사정도 있을 거고 제가 보는 것 선에서는 그래 엎여갖고 패백은 제가 예도를 안 했으니까 전 바로 다음 예식에서 모르겠는데 패백도 아마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지. 막 대충 받고 다 했겠지. 근데 더 길게 생각하면 신혼여행도 같이 가고 같이 살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오. 생각을 하니까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이분들의 사정은. 제가 예도 생활하면서 제일 좀 치명적으로 충격 먹었던 야 이분은 진짜 무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웬만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저 많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 아시잖아요. 저는 무조건 헛것이에요. 뭘 겪어도 전 헛것이고 잘못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인드는 되게 좋아요. 나는 그냥 헛것을 본 거야. 근데 이렇게 많이 봐도 전 헛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나는 귀신이 보고 싶은 애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귀신 보시는 영화분들의 특징은요. 일단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게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진짜 이게 차라리 뜨문뜨문 나오면 그게 좀 있어요. 어떨 때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자주 보여요. 근데 제가 예도하던 이 시기가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적게 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평일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하는 예식이잖아요. 적으면 3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 많아야 7건? 요랬으니까 근데 어떤 날은 3건씩 보고 이랬다고 치면 적을 때 적은 건 아닌데 확실히 예식장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예식장에서 귀신을 본 거가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예식장에서 본 것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약간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단순한 목격담 이런 것들도 몇 개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진짜지. 제일 간단한 건 우리 동시 예식 밥이랑 예식이랑 같이 할 때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예식 볼 때 그럴 때 보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음식 주워 먹는 애들이 있어요. 오, 그지. 걸귀. 그런 애들 그냥 옆에 가가지고 손으로 한 움큼 쥐어서 입에 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라고 저는 사람이라고 봤었어요. 처음에 뭣도 모를 때. 예. 이렇게 봤었고 또 한 번은 신부들이 이제 버진 무드 입장을 하는데 옆으로 촛불 장식이나 꽃 장식 그런 걸 둔 거를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울 때처럼 얼굴을 다리에 파묻고 있는 게 아니라 왼쪽 귀 쪽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고개가 몸이랑 90도가 된 거죠. 귀 쪽을 파묻었으니까.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신부를 보고 있어요. 무릎을 딱 감싸고. 싱긋 웃으면서 보는데 하는 짓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쟤는 뭐 하려고 저러고 있나 하고 있는데 얘가 뭘 했냐면 신부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러고 있는 애인가 보다. 또 헛값봤다 이러고 있는데 얘가 신부 베일 있죠. 면사포. 그거를 탁 들어가지고 촛불 위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타게?
네. 불 붙었어요, 그날 베일에. 우와. 근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옆에 그 있던 아주머니가 그 동시 예식이었어요. 그날 물 같은 거를 부어서 급히 진화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은 좀 지나가기는 했는데 저는 그렇게 뭔가 물체 움직이는 애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날. 와, 그 물체를 움직인다는 것은 귀신으로서도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집 하다 보면 화선이님 맨날 니 좀 움직여봐라 이러시잖아요. 힘 있으면. 그치. 못하지, 그래서- 대부분. 그니까요. 그거를 뒷자락을 팔락 들어가지고 그렇게 불을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이러고 있었고, 이거는 지금도 의문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예, 하나 예, 말씀드릴 거는 결혼식장에 화환이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 화환 옆에 이제 단정하게 화장하고 이제 상복 입은 여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결혼식장에 상복이니까 이것도 제가 바로 알죠. 이런 애들은 예. 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은. 근데 그 궁금한 거예요. 왜 얘가 여기 있나? 그날도 뭐 5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좀 고민인데, 꽃집에서는 이제 축하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근조화환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싣고 나르다가 그냥 꽃 예뻐서 앉았다가 엎혀왔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그걸 재활용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재활용이 여전히 맞을 모르겠어요. 거예요. 재활용 되게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음, 그래서 장례식에서 썼던 글쎄요. 거를 수거를 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꾸며가지고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와, 상복 입은 심각하다. 사람도 있고 하얀색 머리핀 꼽은 그런 여자들도 많이 봤고, 화환 주변에 좀 자주 본 것 같아요. 빼꼼 보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항상 근데 꽃 주위에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거는 아마 예식 관련해서는 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포를 하려고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얘도 예포 마지막에 트럼펫 같은 데서 꽃가루 터트리는 그거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신랑 신부가 퇴장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있는 위치가 마지막에 꽃가루 뿌리고 키스씬 찍는 딱 그 위치거든요. 거기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랑 신부가 걸어 나오니까 그 뒤쪽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뒤에 이제 줄에서부터 이분들이 걸어온 정도까지의 공백이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자 하나가 그 우리 포복해서 기어오고 있는 거 오, 봤었어요. 이것도 되게 무서웠어요. 오, 뭐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봤던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날. 원래 한번 봤던 애들이 좀 계속 눈에 밟히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 얼굴도 지금 정확히 기억도 안 나고 그날 처음 본 애였어요. 걔는. 근데 얘가 줄에서 밑에 단을 내려와서 버진 로드 평평한 데 걷는 거기를 신랑 신부 뒤를 따라서, 우리 실미도 같은 영화 보면 그 밑에 이제 양팔로 이렇게 기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른쪽 팔 하면 이제 왼쪽 다리 같이 올리고 하면서 기어오는데 신부만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또 모르겠어요. 뭐야? 예. 연관이 있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근데 계속 그렇게 기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터트리고 보니까 없어요. 없긴. 이 정도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선에서는 예식장 예도하면서 봤던 거. 근데 이게 진짜로 김양희님이랑 이제 다른 영화분들도 그렇겠지만 사람을 봤을 때도 만약에 친구나 지인을 만났을 때도 옆에 막 귀신이 이렇게 서 있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죽일 듯이 노려본다거나 그러면 막 그런 거 근질근질 거리시겠다.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막 이런 말 물어보는 거. 그게 그쵸? 심한 그런 걸 보면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가끔 막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도 니 동물한테 뭐 한 적 있냐? 뭐 길 가다 발로 찬 적 있냐? 이러고 싶은데 안 그래야죠. 전 무당이 아닌걸. 그러니까 이거 근데 와, 난 김양희님 박수 쳐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귀신을 보는데도 이렇게까지 자신을 제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엄마한테 혼난다니까. 아, 엄마, 맞다. 엄크 뜨지.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어머니가 잘하신 것 같아. 근데 진짜로. 나 아, 이렇게 진짜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거를 이렇게 잘하시는 걸 또 처음 보네. 근데 헛것이라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애들은 괜찮은데, 옆에서 뭔가 자꾸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 친구 옆에 항상. 지나가든 스쳐가든 한둘씩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본 애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자주 보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 친구랑 10년 지기 친구면 한 해 동안 3월에 한 번 봤다가 8월에도 있네? 이런 느낌? 제가 계속 보이는 게 아니니까. 제가 계속 보이면 얘가 360일 붙어 있구나 하겠는데 저도 예고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잘은 모르지만 3월에 봤던 애가 8월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이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김양희님은 아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어보면 끝도 없어지는 거고 더 심해질 거라는 걸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친구도 잃어요. 맞아요. 진짜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또 경험하신 분들이 사람 더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저부터가 일단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면. 얼마나 외로운 길이에요.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귀신 보시는 분들끼리 얼마나 반갑겠어. 서로 만나면. 진짜. 한 달은 밤새 얘기할 것 같아. 진짜. 내가 겪은 거 얘기하면 뭐 밤새겠죠, 서로? 그러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귀신을 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나요? 제가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내 주위에.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 엄마 다니는 절의 스님은 아시는 것 같고 그냥 중간중간에 들은 것들은 있어요. 근데 들은 그분들 앞에서 저는 나도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너 그래?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닌 척 했었어요. 항상. 가위 눌린 거는 쉽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얘기 못했어요. 그것마저도 그냥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말하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가위조차도 전 태어나서 남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김양희님께서 예식장 귀신 스페셜로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화기애애하고 축복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도 역시 귀신들은 이렇게 지 할 일들을 한다. 맞아요. 그 밴드 옆에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애들도 우와. 있었어요. 맞다. 진짜 춤바 춤춰요? 부를 때. 진짜 지들끼리 신났어요. 자기들만의 파티. 별의별 이야기를 또 들어보기도 하는데 또 진행하다 보면 어쨌든 뭐 김양희님께서 오늘 해주신 거는 그냥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얘기지, 또 다른 직업이나 또 다른 걸 하실 때도 또 많이 보셨을 거고 앞으로 또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고시 공부하면 두 성지가 있잖아요. 곧 서울에, 노량진. 예, 거기랑 하나 더. 우리나라 들어가는 게 더 무섭다는 그 대학 근처. 네. 서울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거주할 때 겪었던 야, 것들도 한번 모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량진도 귀신 많다는데, 참. 근데 솔직히 이거 공감하시죠, 김양희님? 어떤가요? 귀신 없는 데는 없고 귀신 보는 사람과 귀신을 못 보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당연하죠. 오케이. 그렇죠. 어디나 귀신은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봤을 유독-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치, 맞아요, 진짜로. 근데 굳이 조금 더 많았던 곳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독특한 애들이 있었다. 개성 넘치는 애들이. 그러니까 사연 있는 애들이 있겠죠. 이런 데는. 그리고 약간 사람 백인 백색인 것처럼 이 영화분들도 백인 백색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까지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자취할 때 그 당시에 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어마무시하네요. 귀신은 많은데 우리들이 못 보고 못 느낄 뿐이니까. 근데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뭐 이 말에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어딜 가나 귀신은 보이는데.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적응도 되고 뭔가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너무나도 비주얼이 무섭게 나오거나 악의적인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진짜로 견디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게 또 공통점인 것 같고 또 수많은 분들의 증언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